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YBM 송의 5과로 찾아왔습니다. 5과 우리가 오늘 처음 시간으로 문법을 먼저 같이 보면서 볼 건데요. 자, 5과의 제목은 We Love Baseball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이스볼을 아주 좋아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love는 우리가 뭐 사랑하다는 뜻으로 해도 되는데 영어에서 love는 like보다 좀 더 많은 어떤 좋아함을 담은 거기 때문에 러브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한테 뭐 써도 이게 사람을 진짜로 뭐 연인으로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어의 형식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과에서 보게 될 문법은요. 첫 번째는 부가 의문문이라는 문법이고요. 두 번째는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이 두 문법 다 제가 다른 책에서 설명해 놓은 개념이 있고 사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이 설명이랑 똑같아요. 예문만 다르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가 의문문이랑 수동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개념을 잡고 그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 의문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법은 우리가 두 번째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Do you like pasta? 이런 것처럼 우리가 do나 아니면 can you, will you, 아니면 are you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문문의 형식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앞에 의문문의 형식을 우리가 쓰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를 넣어준 다음에 뒤에다가 어떤 특정한 이제 부가 의문문이 뭐냐면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느낌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에야는 맛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의문문이에요. 부가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꼬리에다 부가적으로 이렇게 붙여준다 해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부가 의문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일단 부가 의문문을 쓰는 상황 자체가 일반 의문문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답정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만 대답하면 넌 대답만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궁금한 사실을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알고 있지만 확신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좀 확신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 야 나는 이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야 너 지금 행복하잖아. 안 그래?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쓰는 게 부가 의문문이고요. 부가 의문문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do you 아니면 뭐 can you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작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are you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비동사를 빼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를 앞으로 빼주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시제에 따라 do나 does나 did를 사용을 한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문의 형태인데 이 의문문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요 앞에 나와 있는 do나 can이나 are에다가 우리가 not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 얘가 우리가 don't you 그죠? 그 다음에 can't you 그 다음에 aren't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이게 뭐뭐 하니가 아니라 뭐뭐 안 하니 라고 하는 느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가의문문은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문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you can't ride a bik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그냥 말하는 거죠. 너는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 라고 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부정의문문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Can't you ride a bike? 라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앞에 어차피 ride a bike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 부분의 정보는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굳이 뒤에다 써줄 필요가 없어서 뭐만 남겨주는 거냐면 여기를 다 지우고 Can't you? 라고 요것만 앞에 두 개만 남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정일 경우에는 You don't like pizza. 너 피자 안 좋아하잖아. 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 좋아하니? 라고 반대로 물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가 don't like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물어볼 때는 don't you?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do you?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 좋아하니? 그러니까 너 피자 안 좋아하잖아. 너 피자 좋아하니? 에서 피자 좋아한다를 빼버리고 그렇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와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동사일 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he likes pizza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그는 피자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likes를 보면은 이 likes가 지금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doesn't라고 이렇게 받아주고 he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을 이 동사를 부정을 하는 조동사인 doesn't를 앞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he doesn't like pizza가 되면 그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does he?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듣는 부가의문문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가 뭐냐면 바로 right이에요. 여러분들이 righ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he likes pizza. 그는 피자를 좋아해. right? 맞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의문문이 아닌데 이렇게 물음표가 달린 이유가 바로 이 right 자체가 맞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가의문문을 간단하게 쓰기도 하는 반면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의문문이에요. 그럼 부가의문문의 키포인트는 무엇이 되냐면 어떤 동사가 문장 앞에 쓰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오느냐 일반 동사가 오느냐 조동사가 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비동사가 오면 비동사를 보통 이렇게 앞으로 꺼내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not을 붙여서 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you are happy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는 aren't you? 라고 이렇게 are이라고 하는 동사를 앞으로 꺼내주면서 aren't로 바꿔주고 you 라고 해야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you aren't happy라면 are you? 라고 이렇게 물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반 동사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do나 does나 d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반대로 거꾸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가 부정문일 경우에는 긍정어를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안 끝냈잖아. 끝냈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항상 한글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 걔 안 끝냈잖아. 그의 숙제를 끝냈니? 했니? 라고 해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did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can't play라고 했으니까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 못하잖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반대로 not을 빼고 can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답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의문문의 대답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명령문인데요. 자, 명령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가 앞에 펑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do your homework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온다면 여기다가 부가의문문은 어떻게 붙이냐면 언제나 늘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you한테 하는 거예요. 명령문은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내 앞에 없는 3인칭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o your homework이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언제나 you인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는 얘가 부정이든 긍정이든 상관없이 will you라고 하면서 그래 줄래? 라는 부탁의 느낌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Will you? 그래서 do your homework. Will you? 그래 줄래? 그 다음에 don't touch it. 그거 만지지 마. Will you? 이것도 똑같아요. 부정문일 경우에도 똑같이 don't일 때 don't나 never일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will you를 씁니다. 그 다음에 권유문이 뭐냐면 우리가 let'를 사용해서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언제나 늘 뒤에다가 우리가 shall we라고 붙여주는데 이 shall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원래 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원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변형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이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should의 미래적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옛날 영어에서 뭐 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My kingdom shall not fall 이렇게 하면서 이 shall이 미래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should의 현재 형태를 미래로 끌어낸 건데 얘를 신기하게 we라는 주어랑 같이 써서 의문문을 하게 되면 야 우리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제안문이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Shall we dance? 우리 춤추실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 shall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써요? 이렇게 우리가 let's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Let's play games. 야 우리 게임 하자 라고 할 때 Shall we?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Shall we play games? 라고 이렇게 뒤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물어봐 주는데 이 play games라고 하는 친구를 지우고 shall we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럴까?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거,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시를 볼까요? They aren't sisters. 그들은 자매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매들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are they? 라고 이렇게 돼야겠죠? 맞지? 그죠? Jason works hard. 제이슨은 열심히 일한다. 근데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때는 제이슨은 앞에 언급해줬으니까 대명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를 알맞은 대명사로 바꿔주고 이 대명사에 알맞은 자 works가 우리가 한다니까 안 하니라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doesn't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take away the garbage. 자 이거는 우리가 take away라고 하는 친구가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는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그래 줄래?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will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let's clean the classro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청소하자라고 했으면은 여기는 뭐가 달려야 돼요? shall 하고 let's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니까 주어는 언제나 shall we예요. 그래서 얘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명령문과 권유문은 언제나 늘 고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Carter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doesn't he가 나왔기 때문에 이 doesn't의 반대적인 느낌의 일반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다 긍정 동사 일반 동사들인데 얘만 is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Carter is 14 years old라면 여기에 doesn't he가 아니라 isn't he가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보시는지 아시겠죠? 부가의문문은 의문문이 제대로 쓰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의문문이 제대로 쓰였는가? 여기서 의문문이 제대로 쓰였는가는 반드시 뭘 보고? 문장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될 게 not, 그죠? 그래서 부정, 긍정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으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써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랑 그 다음에 그 의문문의 형태가 알맞게 왔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일 때랑 그 다음에 조동사일 때랑 비동사일 때랑 동사일 때랑 여러분들이 각자 잘 의문을 만들었는가 뭐 이거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특별하게 이제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이 잘 썼는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권유문 let's 뒤에 shall we가 잘 왔는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let's와 명령문은 언제나 늘 부정문이든 긍정문이든 똑같아요. 알겠죠? 앞에가 부정문이든 뭐 not이 붙었든 뭐 don't든 never이든 아니면 그냥이든 명령문이 언제나 늘 will유고 그 다음에 let's 같은 경우는 let's not이든 let's든 언제나 늘 우리가 shall we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아마 문법에서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같이 보면 지안 This is your first time to come to the baseball stadium, isn't it?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아니냐, 처음 횟수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때 경우 그죠? 처음 아니냐. 근데 뭐 한 처음? To come to the baseball stadium. 해서 베이스볼 스테디움에 온 첫 번째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this라고 하는 친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부가의문문을 쓸 때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면서 이 반대로 동사는 반대로 우리가 꺾어서 isn't it? 이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isn't라고 부정으로 나왔으면 is it? 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visiting teams wear dark uniforms, don't the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visiting teams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오는 방문하는 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정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주어를 they라고 복수니까 they라고 바꿔주시고 인칭 대명사로 그 다음에 where이라는 우리가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반대로 바꿔서 don't they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했고 요게 이제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부가의문문에 대한 대답 우리가 영어와 한글이 yes와 no의 느낌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you didn't do your homework. 너 숙제 안 했잖아. 했어? 라고 했으면 yes, 아니면 no.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봐든 상관없어요. 너 숙제 했잖아. 안 했어? 라고 해도 했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yes와 no는 이런 식으로 긍정동사와 부정동사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국어하고는 우리가 응, 아니야 라고 하는 거랑은 많이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청유문하고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나 영상에서 안 나왔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청유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그냥 앞에다 띵 이렇게 해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명령문이나 청유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let's 같은 경우는 뭐뭐 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할래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할래? 그러면 우리가 뭐뭐 할래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shall we라고 이렇게 주어를 we로 잡고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써서 뭐 shall we listen to the s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할까라는 거거든요. 이 shall이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let's든 let's not이든 그냥 고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shall we고 명령문 같은 경우는 이제 will you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부정 명령문 같은 경우 긍정 명령문 같은 경우는 won't yo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won't you를 써도 되지만 사실은 그냥 will you로 그냥 다 써도 돼요. 그냥 늘.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게 뭐냐 please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 정중하게 얘기할 때는 부정 명령문을 얘기할 때 will you뿐만 아니라 can you라고 해도 돼요. can you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렇게 해줄래? 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안 해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우리가 can you도 쓸 수 있어요. 조금 더 정중하게 얘기하면 could you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대비할 때는 일단 will you라고 알아두시고 혹시나 학교 시험에서 can you가 나온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부가 의문문이었고요. 자, 다음 수동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도 우리 같이 원리를 한번 파악을 한 뒤에 예문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로 passive voice라고 하는데 voice라고 하는데 자, voice가 우리가 목소리란 뜻이죠. 그죠? 자, 이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은요.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가 주어로 삼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동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어는요. 보통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의 행위를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make a cake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케이크를 하나 만든다. 여기서 케이크를 세줬으니까 뭔가 이렇게 덩어리로 된 우리가 아는 예쁜 모양의 케이크 하나를 만든다는 거겠죠. 원래 케이크 음식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없겠지만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make라고 하는 행동의 앞에 나와 있는 I는요. 이 행동을 한 주체 그죠? 이거 능동적으로 행한 주체이고 이 케이크가 만들어진다는 행동을 당한 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이 수동태를 설명할 때는 이 I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make라는 행동을 한 가해자고 이 친구는 우리가 make라는 행동을 당한 피해자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수동태, 능동태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요. 능동태란 가해자, 능동적으로 그 행동을 한 가해자의 입장을 주어로서 들어보자는 거고 수동태는 이 행동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주어로 주로 세워서 들어보자.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해자의 입장, 행동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주어로 꺼내서 케이크가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만들어짐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수동태를 쓸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원리를 사용해서 쓰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과거 분사라고 하는 이 친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 분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규칙에서 외웠던 it, ate, eaten에서 바로 이 친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친구가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과거 동사, 현재 동사 먹는다. ate는 과거 동사, 먹었다. 얘네 둘은 둘 다 동사예요. 시제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문장의 동사 자리에 들어간 친구입니다. 근데 이 eaten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동사가 아니라 분사라고 하는데 이 분자가 나뉠 분자여서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누구다? 바로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자, 수식어란 누구냐?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및 나머지를 꾸며주는 수식어 부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eaten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로서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느낌의 형용사가 되냐? 자, 수동과 완료 느낌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일반적인 형용사가 아니고요. 이 it이라고 하는 원래 행동을 당한, 수동적으로 당한, 혹은 이런 이미 먹다라고 하는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이 이미 끝나버린 이라고 하는 느낌의 그런 되게 신기한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cake eaten yesterday was delicious.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준다면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그냥 케이크이 아니라 우리가 형용사가 한 덩어리의 형용사가 지금 yesterday가 eaten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덩어리의 형용사가 지금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보통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멋진 케이크, 비싼 케이크, 좋은 케이크이 아니라 어제 먹혀진 케이크이라고 하는 이 먹다라고 하는 행동을 형용사로서 당한이라는 형용사로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의 가지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겠죠. 그죠?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땠다? 맛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과거분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과거분사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그죠? 근데 어떤 형용사다? 그 행동을 당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요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비동사와 함께 써주는 겁니다. 어떻게? I am happy 라고 이렇게 우리가 썼다면 나는, 자, 비동사의 뜻은 뭡니까? 나는 보통 am은 이러이러한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나타내주는 happy가 행복한 이라고 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행복한 상태이다. 누가요? 나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동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요 이 happy라고 하는 친구 말고 우리가 I am punched 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punched라고 하는 건 펀치가 주먹질을 하다, 때리다니까. 자, punched는 여기서 동사는 아닐 겁니다. 왜요? 여기에 지금 버젓이 누가 들어있어요? am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얘가 동사죠. 비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치드는 때렸다라고 하는 과거 동사는 절대 아니에요.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 과거 분사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 분사가 되면서 이게 때림 당한이라고 하는 느낌이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나는 때림 당한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때림 당한다. 즉 뭐한다? 맞는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자, 내가 지금 펀치라는 행동을 했어요? 당했어요? 당했죠. 그죠? 우리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넣으면 그런 상태이다 라고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동사 뒤에다가 happy라는 형용사 대신에 과거분사라고 하는 형용사를 빵 넣어줬더니 우리가 이 과거분사를 줄여가지고 보통 이제 PP, past partici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PP를 넣어줬더니 주어가 이런 걸 당한 상태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신기한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가해자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요, be라는 동사에다가 과거분사를 넣어주면 이게 주어가 당한, 이 행동을 당한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동사는 누구예요? 비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동태의 시제를 건드릴 때에는 비동사의 시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수동태를 부정해주고 싶을 때는 비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예를 들어 현재면 am, are, is, 그죠? 과거면 was, were, 아니면 미래면 will b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조동사를 붙일 때도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조동사.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뭐 당할 수 있다, 뭐뭐 당해야만 한다, 아니면 뭐뭐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조동사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may, 뭐 can, 아니면은 must, 뭐 should, 뭐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 have to 뭐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조동사 뒤에서는 이 be가 원래 형태인 be라는 느낌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 pp라고 하는 애는 의미만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동태를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 수동태 문제는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한테 능동 문장을 주어줘요. 능동 문장. 예를 들어서 I make a cake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준다면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make의 행동을 당한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cake이라고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크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시제가 현재니까 이 cake에 맞는 현재의 비동사를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make를 made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만들어줍니다. 자, 케이크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행동은 이 뒤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피해자를 또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야? 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뭐로 붙이냐면 by me 라고 이렇게 by라는 조동사를 죄송합니다.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by가 여기에 의해서라고 해석되게 된 데는 여러분들 이 예문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예문? He was killed by Billy. 자, 그는 죽임을 당했다. 빌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was killed. 그는 죽임을 당했죠. 근데 by Billy. 누구 옆에서요? 빌리 옆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원래 by가 위치상으로 나타내면 빌리 누구누구의 옆에서죠. 그죠? 무엇의 옆에서. 그럼 빌리라고 하는 사람 옆에서 얘가 죽임을 당했다는 건 결국 범인이 누굽니까? 빌리겠죠. 그래서 빌리에 의해서 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석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 by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by 뒤에 있는 사람은 원래 이 made라고 하는 행동을 한 원래 저 행동의 가해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by로 뒤로 꺼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수동태를 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하는 건 결국 뭐다? 피해자를 강조한다.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였죠? 목적어였죠. 이제 목적어를 원래 그 행동의 목적인 대상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어라고 하는 건 그 능동 문장의 목적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하는 그 by 플러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원래 행위자인 가해자죠. 이게 가해자라 할게요. 가해자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게 부사덩어리죠. 문장에서 부사덩어리는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 요건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문장에 동사가 없거나 주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문장에 부사는 없어도 말은 돼요. 단지 문장이 좀 덜 자세해질 뿐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우리가 모르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 때 생략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수동태를 쓰는 이유이자 수동태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펠타워는 1887년에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iffel Tower was built in 1887. 자, 사실은 이제 1889년인데 착공은 제가 188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굳이 by를 써서 누구를 말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에펠타워를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 가해자를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얘를 우리가 빌트라고 하는 과거 동사를 써서 이런 식으로 주어 built Eiffel Tower in 188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주어를 모르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어를 생략 가능하니까 에펠타워는 지어졌다 1889년에 하고서 누구에 의해서? 이건 몰라도 되잖아. 물론 에펠타워는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에펠타워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어를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에펠타워를 피해자를 앞으로 내세워서 쓰게 되면 어차피 by 누구라고 하는 이 친구는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사를 생략을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쓰고 있을 때는 People love Michael Jackson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보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제일 앞에 people이 나와버리죠. 그럼 뭔가 people이 더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People love Michael Jackson.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초점을 맞춘 글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읽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건 어때요? Michael Jackson is loved by people.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마이클 잭슨이 주어가 되면서 마이클 잭슨이 훨씬 더 강조를 받고 마이클 잭슨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마이클 잭슨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죠. 이게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수동태에 숨어있는 어떤 원리들을 조금 더 파헤쳐 드리자면 일단 수동태는요, 피해자가 있는 동사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까 뭐라 했죠? 목적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총 5가지의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1형식 동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혼자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2형식 동사는 주어를 소개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그죠? I sleep 끝이에요. 난 잔다 끝. I run 나는 뛴다 끝. 그죠? run은 무엇을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그죠? 소개하는 동사.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you look sad 너는 슬퍼 보인다.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happy가 I라고 하는 애가 M이라는 행동을 하는데 그 M이라는 행동을 당하는 피해자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1형식과 2형식 동사는 피해자, 즉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동사들은 우리가 수동태로 사용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가 한 명이 있는 동사인 3형식 동사,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하는, 그럼 나는 사랑해 너를. 자, 가해자는 나고 피해자는 너고, 뭔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즉 주어는 나고 너가 목적어죠. 그죠? 이렇게 love라는 행동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대상인 목적어, 즉 이 사랑한다는 행동을 받는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애만 우리가 수동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형식은 뭐죠? 우리가 피해자가 2개예요. 2개. 그래서 주다동사이죠. 그래서 이 주다동사는 이 동사 뒤에 I gave 나는 주었다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두 덩어리가 우리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피해자 한 명과 그 전달을 받는 물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나오고요. 5형식 같은 경우는 피해자 1에다가 피해자 1 플러스 그 피해자의 상태, 즉 목적어와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걸 우리가 목적 보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We call him Billy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부른다 그를 뭐라고? 빌리라고. 그럼 이 빌리가 우리가 부르는 그 힘, 이 우리한테 불림을 당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3, 4, 5 이 친구들만 우리가 수동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피해자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피해자가 없으니까. 그죠?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설명을 제가 방금 드린 거고요. 수동태 부정문은 우리가 아까 비동사가 진짜 동사라고 그랬죠? not 넣어주시면 되죠, 뒤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 의문문은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비동사를 앞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조동사가 있대요? 그럼 비동사 앞에다 조동사 넣어주시고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엄청 간단하죠. Many accidents can be prevented. 많은 사고들이 can be prevented. 예방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s the singer loved? 그 싱어는 어떤 상태이니? 사랑받는 상태이니? 그죠? 사랑을 받니? by many teenagers? 많은 10대들에 의해서. I was not invited.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to the party. 그 파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우리가 여기 이제 예문을 보시면 The dirt is hidden by the dark colors of the unifor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rt가 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가리거나 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진다. is hidden 이라고 돼서 우리가 by the dark colors,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인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두운 색깔들에 의해서인데 이 색깔이 누구의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 유니폼들의 어두운 색깔에 의해서 가려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The numbers were determined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번호들은 were determined. 우리가 determine이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호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되었다고, 우리가 잘 보시면 여기는 is가 나왔고 여기는 were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가 시제와 수를 나타내주는 친구들이에요.
시제와 수를 나타내주는 친구들이니까 결정된다인지 결정될 것이다인지 결정되었다인지를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동사예요. 사실은 비동사가. 그래서 요거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정되었다 과거니까 by the players. 자, 여기서 우리가 s players 뒤에 apostrophe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복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의가 아니라 그 선수들의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그 s를 한 번 더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일반 명사에 s를 끝에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친구들의 우리가 소유격에는 s를 한 번 더 붙이지 않아요. 어차피 뭐 s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atting order니까 이제 타순, 그러니까 치는 순서라고 얘기하겠죠.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당하는 입장일 때, 주어가 즉 어떤 행동의 목적어로서 있었던 친구라면,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이 친구가 이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주어로 잡고 싶으면 이 동사를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당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이 사람에 의해서라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조동사가 들어가면 항상 비동사가 원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can이나 will이나 should나 must 같은 친구 뒤에는 이제 be라는 형태로 오고, 그다음 pp가 온다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법 설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문법 강의 듣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문하고 대화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